기적을 일으킨 편지들이라.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여러분은 아마 기적을 일으킨 편지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당신 탓을 하진 않겠다. 15년 전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너무 의심이 많다고?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좋다. 의심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역사는 발전했다. 정직하게 말해보자.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이라는 제목이 정확한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제목은 정확하지 않다. 사실 제목은 사실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편지 몇 개에는 독일 이성의 기적을 거두었다.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홍보 전문가인 켄 다이크이다. 다이크는 판매업자에게 정보조사차 편지를 보내면 회신율이 5에서 8%를 넘지 않는다. 15%가 회신을 하면 대단한 것이고 20%가 회신을 하면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책에 실린 다이크의 편지에 42.5%가 회신을 보냈다. 이 편지는 기적의 2배에 해당하는 결과를 거둔 셈이다. 이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어떻게 편지를 썼기에 이런 결과를 거두었을까? 켄 다이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 놀라운 결과는 내가 카네기의 효과적인 화술과 인간관계라는 강좌에 참가한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코र्스를 마치고 내가 전에 사용하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은 횟수가 5에서 8배 증가했습니다. 아래 편지는 상대에게 부탁을 함으로써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편지에 대한 내 생각을 가로 안에 적어 놓았다. 존 블랭크 기하, 기사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편지를 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애리조나의 목재 딜러가 존스 벤빌 회사의 중력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편지의 첫 줄에 뉴욕의 잘 나가는 임원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마 애리조나의 딜러는 이렇게 혼잣말할 것이다. 뉴욕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제대로 찾아왔군. 나는 항상 남을 잘 도와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볼까? 작년에 지붕재 처리재 판매 정리를 위해 딜러들이 본사에 벌하는 것은 연중의 홍보 책자를 돌리는 것이고 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에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딜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연히 회사가 비용을 분담해야지. 이익은 회사가 다 가져가잖아. 나는 임대료 내기도 힘든데 회사는 수백만 달러를 가져가잖아. 이 사람이 문제가 뭐지? 최근에 저는 1,600명의 딜러들에게 설문지를 보냈고 수백 통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고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좋아하실 광고 인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사장으로부터 광고지 발송이 실제 매출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는 표현은 좋다. 뉴욕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 존스 멘빌스의 딜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켄 다이커의 씨가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얘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대신에 그는 딜러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딜러의 도움 없이는 대표이사의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히 애리조나의 딜러도 인간인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동반한 엽서에서 작년의 광고지에 실제로 지붕 작업에 연결되었는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시어 엽서에 적어 주십시오. 엽서를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켄 다이커 판매 담당 매니저. 마지막 문단에서 켄 다이커가 나는 낮추고 상대는 높이는 것에 주목해라. 감사 친절하게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한지도 주목해서 보아라. 간단한 편지이지만 상대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상대에게 자기 중요감을 갖게 함으로써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심리 활용은 여러분이 성면으로 된 지붕을 팔건 자동차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건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 호모 크로이와 나는 프랑스 내륙 지방으로 차로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다. 차를 세우고 우리는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큰 마을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던 농부들은
미국인이면 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동차 여행은 드물었다. 자동차를 타고 프랑스를 여행하는 미국인이라니 그들 눈에는 우리가 백만장자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들보다 돈이 많을지 몰라도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한 길을 물으려면 공손하게 물어봐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농부들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입 다물게 했다. 길을 가르쳐 주는 즐거움을 혼자 느끼고 싶었나 보다. 여러분도 시도해보라. 다음에 낯선 도시에 가면은 당신보다 경제적인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잡고 물어라. 도와주시겠어요? 뭐뭐해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방법을 써서 정적을 친구로 만들었다.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작은 인쇄회사에 투자했다. 마침 그는 필라델피아 의회의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공문서 인쇄를 담당하는 자리였다. 수입이 좋아서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 했다. 하지만 의회의 거물급 의원이 그를 무척 싫어했다. 그는 프랭클린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공공연히 비난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그 의원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문제였다. 저희에게 포위를 베풀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의 의심을 살 것이다. 프랭클린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에는 현명히 하고 노련했다.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그의 정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프랭클린은 돈을 꺼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상대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부탁,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부탁, 자신이 상대의 지식과 성취를 존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탁을 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프랭클린이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그의 서재에 아주 진귀한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며칠 빌려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했다. 그는 즉시 책을 보내왔다. 나는 일주일 후에 그의 호의에 정말 감사한다는 메모와 함께 책을 보냈다. 의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대단히 정중하게 말을 건넸다. 그 이후로 그는 내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켜나갔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은 지 150년도 지났지만 상대의 도움을 요청하여서 상대의 허감을 사는 방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내 강자의 서강생인 엘버트 암젤은 이 방법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배관 및 난방장치를 판매하는 암젤은 브루클린의 배관업자와 거래를 하려고 노력했다. 이 배관업자는 사업 규모도 크고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암젤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다. 배관업자는 거칠고 심술궂은 사람이었다. 암젤이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의자에 앉아 큰 시가를 입에 물고 그에게 소리쳤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나가. 어느 날 암젤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봤다. 그 결과 둘은 친구가 되고 암젤은 많은 주문을 받게 되었다. 암젤의 회사 롱아일랜드 퀸스 빌리지에 대리점을 내기 위해서 협상 중이었다. 그것은 배관업자가 잘 아는 지역이고 그는 이곳에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을 갔을 때 그는 사장님, 오늘은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부탁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좋아, 무슨 일인데 빨리 해봐. 배관업자가 시간을 옮겨 물며 말했다. 저희 회사가 퀸스 빌리지에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 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오랫동안의 이 배관업자는 영업사원에게 소리를 질러 나가라고 내쫓으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느껴왔는데 이번에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앉아! 그는 그 의자를 잡아당겼다. 그로부터 1시간 동안에 그는 퀸스 빌리지의 배관업 시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었다. 대리점 위치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 구매에서 상품 정리와 사업 개시할 때의 조이점 등 자신이 아는 지식을 전부 말해주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영역까지 화제를 넓혔다. 그는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암젤에게 집안 문제와 부부 싸움까지도 말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장비 주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사업 파트너가 될 초석도 깔아놓았다. 이제는 골프를 같이 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은 내가 그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켄다이크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며 그가 얼마나 부탁 좀 들어주세요. 심리를 잘 활용하는지 살펴보자. 몇 년 전에 다이크는 사업가, 건축 사업가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보를 요청해도 답장을 받을 수 없어 속을 태운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그가 회신을 받는 것은 1%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2%도 우수하고 3%면 놀라운 경우였다. 10%는 기적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편지에는 50%의 회신율을 보였다. 기적의 5배나 되는 결과다. 장문의 편지였고 정과 협력의 뜻이 넘치는 편지들이었다. 여기에 편지를 보고 행간의 의미를 보는 편지를 읽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서 노력해라. 친애하는 공공씨 기사께서 저희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리고 편지를 드립니다. 1년 전쯤 저는 건축가들이 가정치료라는 것을 가구를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되는 건축 자재와 부품을 볼 수 있는 카탈로그이고 회사 카탈로그를 제공해야 한다고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카탈로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고가 떨어져서 사장님께 보고했더니 카탈로그가 의도한 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추가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전국 49개 건축업체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편지 뒤에 간단한 설문을 첨부했으니 작성해 주시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동공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여부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이만 드립니다. 켄 다이크.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아첨은 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방법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효과가 있다. 나는 잔재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 그랬군요.